이건 플랫폼형 투자 사기였다. 인출을 막고 추가 입금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구조였다. 숫자는 올라가는데 돈은 움직이지 않는 형식이었다. 그는 오래 버틴 사람이었다. 작은 목공소를 운영했고 주문에 맞춰 가구를 만들며 살았다. 경기가 식고 계약이 늦어지는 계절이 이어지자 장부의 빈칸이 늘었다. 직원들 월급을 먼저 채우고 나면 그의 몫은 늘 나중으로 밀렸다. 그 나중이 쌓일수록 기준이 흔들리는 법이었다. 지인은 말했다. 형님, 요즘엔 온라인에서 물건이 돈을 불러요. 설명은 간단했다. 상품을 선결제하면 판매가 끝날 때 배당을 받는 구조라는 말. 그는 그 구조를 공사 선금처럼 이해했다. 현실에서 늘 쓰던 방식이니 낯설지 않았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자고 스스로를 달랬다. 화면에선 매출 그래프가 차분히 올라갔다. 반영 완료라는 문장이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다. 박자에 맞추면 사람은 흔들림을 덜 느낀다. 그 무렵 안내가 하나 더 붙었다. 판매가 빠릅니다. 추가 결제 시 인출 순번을 앞당깁니다. 그때 잠시만 멈췄다면 달랐을까? 멈춤이 주는 침묵을 그는 끝까지 붙잡지 못했다. 그는 밤마다 책상에 앉아 화면을 열었다. 장부의 빈칸을 가리듯 그래프가 자라면 안심이 생겼다. 안심은 생활을 지키는 데 쓰였고 생활을 지키려면 결정을 서둘러야 했다. 서두름은 조심의 탈을 쓰기도 한다. 손끝이 버튼에 닿을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번만. 그렇게 말한 밤이 몇 번쯤 더 있었는지는 이제 세지 않는다. 목공소의 하루는 길지 않았다. 주문은 줄었고 납품은 늦어졌다. 거래처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번 달만 넘겨주세요. 그는 알았다. 넘기다 보면 달력이 얇아진다는 사실을. 얇아진 달력만큼 마음도 가벼워지진 않았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순서 덕분이었다. 직원과 임대료, 전기와 자재, 그 다음에 자신의 생활비. 순서를 지키는 동안 선택은 단단해진다. 단단함이 오래가면 자신을 줄이는 일이 습관이 된다. 습관은 때로 좋은 방패였고 때로 눈을 가리는 천이었다. 지인의 제안은 그런 틈을 파고들었다. 상품을 선결제하고 나중 수익을 나누자는 말. 실제 일감과 닮아 있었다. 먼저 손을 대고 일이 끝나면 정산하는 방식. 온라인이면 속도가 더 빠를 거란 기대가 따라붙었다. 기대는 소리를 낮추고 의심을 뒤로 미룬다. 그는 첫 송금 후 보고 화면을 열었다. 매출 반영. 수익 예정. 단어가 깔끔하게 줄을 세웠다. 줄이 서면 사람은 줄의 끝을 믿는다. 그날 밤 아내는 물었다. 요즘 왜 새벽까지 앉아 있어? 그는 짧게 답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 더 묻지 않는 침묵이 방 안에 번졌다. 오래 산 사이는 질문을 아껴 서로의 여백을 지킨다. 그 여백의 때로 잘못된 확신이 자란다. 며칠 뒤 지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판매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재고 결제를 하나 더 넣으면 인출이 쉬워져요. 그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뒤집었다. 뒤집어도 의미는 남는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짧은 소리는 오래 남는다. 우리는 그런 소리로 하루를 기억한다. 그는 장부를 펼쳤다. 빈칸과 고정비를 번갈아 보았다. 채워야 할 것은 많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적었다. 줄일 수 없는 항목들을 보호하려면 다른 무언가를 희생해야 했다. 희생의 자리에 이번만이 올라왔다. 이번만이란 말은 늘 겸손한 얼굴을 한다. 겸손은 때때로 방심을 부른다. 첫 번째 추가 결제 이후 화면 속 그래프는 눈에 띄게 기울어졌다. 수치가 올라갈수록 의심은 뒤로 물러난다. 숫자는 정직한 표정을 하고 정직한 표정은 신뢰를 만든다. 신뢰는 근거가 아니라 모양일 때가 있다.
모양이 근거를 이길 때 사람은 멈춤을 잇는다. 지인은 설명을 보탰다. 요즘은 고급 상품이 잘 움직입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앞질렀어요. 그는 그 말을 산업의 흐름처럼 받아들였다. 흐름이라는 말은 반박을 주저하게 만든다. 흐름 앞에서 개인의 사정은 작아진다. 작아진 쪽이 양보하기 쉽다. 그날 오후 그는 거래처에 연기 요청 전화를 받았다. 다음 달 첫째 주로 밀어주세요. 전화가 끊기고 나면 방 안엔 둘 사이에 침묵이 남는다. 침묵은 내용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대신할 수 없는 항목들이 줄을 선 상태였다. 그는 장부의 날짜를 한 칸 뒤로 밀었다. 밀어둔 날짜는 다시 돌아온다. 돌아올 것들은 늘 무겁다. 밤이 오면 작업대 위에 있던 줄자와 몸망치가 모서리로 밀렸다. 그 자리에 노트북이 올라왔다. 화면엔 인출 대기라는 배지가 붙었다. 배지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장치다. 누군가가 확인했고 그렇게 표기했다는 느낌이 심리를 안정시킨다. 안정은 판단을 짧게 만든다. 짧아진 판단은 버튼으로 간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처음 넣은 것만이라도 회수하자. 회수라는 단어는 수습을 연상시킨다. 수습 후 종료라는 계획은 합리적으로 들린다. 합리의 얼굴을 한 계획은 자주 마음을 이긴다. 마음은 근거를 찾으려 하고 근거는 화면에서 잘 자란다. 그날 밤 아내는 컵을 식탁에 내려두었다. 맑은 소리가 방 안을 찼다. 괜찮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다. 끄덕임은 언약이 아니었다. 다만 오늘을 넘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표시였다. 표시가 쌓이면 진실처럼 보인다. 진실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더 멀리 간다. 둘째 추가 결제 이후 상태는 바뀌지 않았다. 인출 보류 표시는 버티는 것처럼 화면에 남았다. 버티는 표식을 마주하면 사람도 같이 버틴다. 버티는 동안 논리는 얇아진다. 얇아진 논리 위로 습관이 올라섰다. 새 공지가 떴다. 규정 변경 재고 확보 비율 상향. 문장은 길었지만 결론은 짧았다. 더 넣으라는 이야기였다. 그는 모니터 밝기를 낮췄다. 밝기를 낮추면 불안이 줄어드는 착각이 생겼다. 착각도 잠깐이면 숨을 고르게 한다. 숨이 고르면 손끝이 움직인다. 그는 보험 서류를 꺼냈다. 환급 가능액, 중도 인출 조건, 불이익 조항. 문서의 단어는 늘 차갑다. 차가움은 감정 대신 절차를 앞세운다. 그는 그 절차의 계단을 내려갔다. 내려갈수록 선택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가벼워진 감각은 뒤늦게 무게가 된다. 오후엔 은행 창구에 섰다. 대기표 번호가 전광판에 떠오르는 사이 마음속 계산이 몇 번이나 뒤집혔다. 창구 직원은 정중했다. 정중함은 내용을 흐리지 않는다. 대신 결정의 책임을 분명히 남긴다. 서명을 하고 돌아서면 종이는 얇고 결정은 두껍다. 두꺼운 것은 쉽게 접히지 않는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불을 껐다. 어둠이 방을 채우자 화면 속 숫자들이 떠올랐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이번만이라는 말이었다. 이번만은 다음을 만든다. 다음이 쌓이면 그건 이미 구조였다. 구조는 사람을 설득하는 힘을 가진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 뒤꿈치를 주물렀다. 오래 서 있던 날의 습관이었다. 습관은 몸을 달래고 달래진 몸은 다시 움직인다. 다시 움직이면 선택은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는 선택은 거부가 어렵다. 그는 새벽까지 거부와 수락 사이를 오갔다. 새벽은 늘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 조용한 수락으로. 세 번째 시도에서 화면은 다른 말을 내놓았다. 검토 지연 서버 교체 중. 표정이 없는 문장이었다. 표정이 없으면 상대는 표정을 만들어 넣는다. 그는 선의와 관리의 이미지를 끼웠다.
이미지로 채워진 안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그는 경찰서를 찾았다. 대기 의자에 앉아 번호를 불릴 때까지 창밖 비를 바라보았다. 비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떨어지고 고인다. 창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유사 피해가 계속 접수됩니다. 이어진 말은 더 담담했다. 자금이 여러 계좌로 나뉘어 이동합니다.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는 동안 생각이 줄었다. 줄어든 생각자리에 시간이 흘렀다. 접수증을 손에 쥐고 나오자 종이는 놀랄 만큼 가벼웠다. 가벼움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와 어깨에서 무게로 바뀌었다. 어깨의 무게는 뒤늦게 느껴진다. 문을 나서자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우산이 뒤집힐 때 나는 소리가 났다. 뒤집힌 우산을 다시 바로잡는 데는 힘이 든다. 힘이 드는 행위는 마음을 비운다. 비워진 마음은 판단을 미룬다. 미뤄진 판단은 생활로 돌아간다. 생활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먼저다. 그는 그날 저녁도 작업장 불을 켰다. 불을 켜는 행위가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했다. 시작은 끝보다 쉽다. 끝을 인정하는 일은 어렵다. 인정이 늦어지면 유지가 남는다. 유지란 말은 체념과 다르다. 유지에는 선택이 섞여 있었다. 메시지함에는 여전히 안내가 쌓였다. 충족시 즉시 인출. 즉시라는 단어는 늘 유혹적이다. 그는 즉시를 미뤘다. 대신 오늘의 일을 정리했다. 정리는 패배가 아니었다. 다만 내일의 속도를 낮추는 기술이었다. 집의 식탁은 임시 사무실이 되었다. 영수증을 날짜 순으로 묶고 납부일을 달력에 표시했다. 표시가 많아질수록 달력은 복잡해졌다. 복잡함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든다. 조용해진 마음은 한 줄의 결론을 찾는다. 그 결론이 동의일 때가 문제였다. 그는 직원 셋과 따로 만났다. 사정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다. 한 달만 쉬자. 쉬자는 말은 포기가 아니었다. 유지의 방식이었다. 유지의 방식은 대개 누군가의 희생을 포함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먼저 올렸다. 순서가 바뀌면 기준이 무너진다. 기준을 남기려면 내가 먼저 손해를 택하는 편이 맞았다. 밤이 깊어지면 장부의 빨간 칸이 더 또렷해졌다. 숫자 옆에 메모를 달았다. 연기 요청, 분할 협의, 확인 필요. 메모는 설명을 대신한다. 설명이 길어지면 변명으로 들리기 쉽다. 그는 메모로 줄였다. 줄인 만큼 몸이 움직였다. 문자로 알림이 왔다. 등급 상향 혜택 적용. 혜택이라는 단어는 현실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의 모서리를 둥글리게 만든다. 둥그러진 모서리는 충돌을 줄인다. 충돌이 줄어들면 경계도 낮아진다. 경계가 낮아진 곳으로 설득이 스며든다. 그는 펜을 들고 멈췄다. 사인 칸 위에서 펜촉이 떨렸다. 떨림은 거부와 동의를 번갈아 불렀다. 오래 버틴 사람의 손은 끝내 한쪽을 택한다. 택한 뒤에는 말이 줄었다. 줄어든 자리에는 책임이 남았다. 책임은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종류였다. 잠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움은 머리를 맑게 만들었다. 맑아진 머리로 그는 종이를 접었다. 접는 행위가 결정을 닫았다. 닫힌 결정은 다음 날의 행동을 정했다. 행동은 다음 날의 시간을 채웠다. 새벽, 그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걷는 일은 생각을 정리한다. 정리가 끝나면 남는 문장은 짧다. 오늘 할 것부터. 짧은 문장은 오래 간다. 오래 가는 문장은 기준이 된다. 작업장에 들어가 불을 켰다. 한쪽 벽에 기대둔 미완의 책장이 눈에 들어왔다. 채워야 할 칸이 비어 있었다. 빈 칸은 사람을 불안하게도 침착하게도 만든다. 무엇을 채울지 정하면 불안이 줄어든다.
정하지 못하면 시간만 흘렀다. 그는 못상자를 당겨와 서랍 경첩부터 달았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왔다. 오전엔 몇 군데 전화를 돌렸다. 오래 거래하던 곳과 새로 연락이 닿은 곳. 대답은 비슷했다.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예의 바른 거절은 상처를 늦게 남긴다. 늦게 남는 상처가 더 깊다. 깊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는 예의를 고마워했다. 고마움이 남아있으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점심을 건너뛰고 견적서를 다시 썼다. 예전처럼 이유를 붙였다. 원자재 인상 반영, 납기 리스크 고려, 부분 선지급 요청. 문장마다 책임이 따라붙었다. 책임을 문장에 올리면 말수가 줄었다. 줄어든 말은 단단했다. 단단한 문장은 협의에서 시간을 절약한다. 절약한 시간으로 그는 다음 작업의 도면을 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을 켰다. 메시지함엔 여전히 안내가 있었다. 규정 충족 시 즉시 인출 가능. 그는 알림을 밀어냈다. 밀어내도 기록은 남는다.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기준이 흔들릴 이유는 없었다. 기준은 남이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는 종류였다. 문을 잠그기 전 그는 안쪽에서 한 번 더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잠긴 소리가 짧게 울렸다. 짧은 소리에도 의미를 붙일 수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도 같은 정도로. 그 정도면 충분했다. 살아온 시간의 무게로는. 7번째 주의 끝자락, 그는 강변 다리에 섰다. 물은 말이 없다. 말이 없으니 판단을 재촉하지 않는다. 그는 난간에 등으로 기대어 숨을 고르며 남은 것과 잃은 것을 따로 세우지 않았다. 따로 세어본들 결과는 같을 터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새 문장을 정리했다. 조건부 인출이라는 말을 다시는 믿지 않는다. 혜택과 등급의 외피에 구조를 맡기지 않는다.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 버리기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해야 할 일은 대단치 않았다. 오늘의 일을 내 몫으로 끝내는 일. 전화기는 잠잠했다. 잠잠함은 사람을 불안하게도 자유롭게도 만든다. 그는 자유 쪽을 택했다. 불안을 선택하면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된다. 맴돌면 기준이 다른다. 달아 없어진 기준은 다시 세우기 어렵다. 어려운 일을 남기지 않으려면 쉬운 일부터 단단히 해야 한다. 다리 위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바람은 방향을 2번 바꾸지 않았다. 일정한 바람은 생각을 단순하게 한다. 단순한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내일 점검부터 직접 받자. 외주를 줄이고 오래된 고객부터 돌자. 서두르지 말고 설명을 줄이자. 줄인 만큼 확인을 늘리자.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걸음을 옮겼다. 걸음의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빠른 속도는 오래 가지 않는다. 오래 가는 쪽을 택하면 끝내 도착한다. 도착의 정의는 사람이 정한다. 그는 화려한 회복을 도착으로 정하지 않았다. 조용한 유지가 그의 도착이었다. 새벽 5시 그는 휴대폰의 알림을 껐다. 울리지 않는 소리는 생각을 줄인다. 생각이 줄면 손이 먼저 움직인다. 손이 움직이면 하루가 시작된다. 하루가 시작되면 어제의 후회는 오늘의 순서 뒤로 물러난다. 순서가 자리를 잡으면 사람은 버틴다. 그는 작업대 앞에 서서 첫 문장을 떠올렸다. 급하지 않은 위험에 속지 않는다. 그 아래에 2줄을 더 붙였다. 설명 대신 확인을 남긴다. 조건부 약속에 기대지 않는다. 종이에 쓰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는 문장들이었다. 기억은 실수보다 오래간다. 오래가는 쪽이 기준이 된다. 날이 더 밝아오자 문을 열고 바퀴 달린 작업대를 밀어냈다. 작은 의자 하나를 고치기 시작했다. 흔들림이 있던 다리를 분해하고 접착과 나사로 다시 묶었다. 묶는 일은 흩어진 것을 수습하는 일과 닮았다.
수습이 되면 비로소 앉을 수 있다. 앉을 수 있으면 하루를 이어갈 수 있다. 이어가는 동안 대단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단하지 않아서 견딜 수 있었다. 그는 가끔 그날의 화면을 떠올린다. 인출 보류라는 짧은 문장, 더 넣으면 찾을 수 있다는 달콤한 안내, 늦은 밤의 얇은 결심. 떠올리되 오래 붙잡지 않았다. 오래 붙잡으면 현재가 줄어든다. 줄어든 현재로는 내일을 지탱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럴 수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은 없다. 정리만 있다. 정리 속도를 낮추고 기준을 지키며 오늘의 일을 다하는 쪽으로.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떠나지 않은 쪽으로. 그렇게 사는 쪽을 택했다.